디톡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한 삶, 다이어트, 피부 관리 등 다양한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죠. 디톡스는 영어로 디탁시피케이션, 즉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을 배출해서 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걸 의미하죠. 그럼 이런 독소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가공식품에 들어간 인공첨가물,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심지어는 스트레스까지 이런 요소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서 소화기계, 면역계,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 과자,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와 설탕으로 가득한 디저트들, 이 모든 음식 속에는 화학적 성분과 인공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정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기능 저하와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톡스가 필요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내 몸의 자가치유 능력을 되살리는 과정이죠. 디톡스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하게 단식을 하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수분 섭취 등에서 조금씩 나를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디톡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디톡스 안 해도 돼. 몸이 알아서 정화하잖아? 맞습니다. 우리 몸은 본래 정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간, 신장, 폐, 피부장. 이 5기관이 우리 몸속 청소부들이죠. 간은 우리가 섭취한 약물이나 음식의 유해 성분을 분해하고, 신장은 여과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폐는 이산화탄소와 유해가스를 내보내고, 피부는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죠. 장은 몸 안의 음식 찌꺼기를 대변으로 배출해 해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해독 작용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그야말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하루 3끼 이상 가공식품,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수면,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까지 우리 몸의 해독 장기들이 제 기능을 다하기엔 너무 많은 독소가 유입되고 있는 거죠. 디톡스는 바로 이 과부하 상태를 완화해주는 생활습관입니다. 간이 쉬어갈 수 있도록 건강한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장이 쉴 수 있도록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피부가 숨 쉴 수 있도록 땀을 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폐와 신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심호흡, 물 섭취, 운동 등으로 도와주는 것, 즉 디톡스란 몸의 자정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생활 속 정비 작업인 셈이죠. 우리 몸은 참 똑똑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신호를 보내죠. 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다양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지죠. 소화 문제도 많습니다. 식후 더부룩함, 트림, 가스 속쓰림. 이런 증상들은 소화기관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비나 설사 역시 독소가 장에 쌓였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변비가 계속되면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체내 재흡수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드름, 뾰루지, 칙칙한 안색, 건조함 등은 해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또한 입냄새가 심해지거나 몸에서 냄새가 강해지는 현상, 이것도 해독 장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집중력 저하, 불면증, 짜증이 많아지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것도 독소가 뇌신 경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지금이 바로 디톡스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SOS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디톡스라고 하면 흔히 단식이나 주스 클렌징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방법들은 우리의 목적과 생활습관, 체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대표적인 디톡스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물 디톡스.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디톡스입니다. 물은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하게 돕는 역할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지 않는데 이미 갈증을 느낄 땐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일 최소 1.5리터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디톡스는 시작됩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나 레몬을 섞은 물은 소화기계를 자극하고 간 해독을 촉진하죠. 식이 디톡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이 됩니다.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 인스턴트, 트랜스지방, 인공첨가물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자연 발효식품 등이 대표적인 디톡스 식재료입니다. 간 디톡스. 간은 몸속에서 가장 강력한 해독 기관입니다. 하지만 간이 지치면 피로, 트러블, 감정 기복까지 영향을 미치죠.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비트, 강황, 그리고 커큐민 성분은 간을 회복시키는 데 좋습니다. 특히 단 음식, 알코올,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장 디톡스. 장의 건강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변비, 설사, 복부, 팽만 등은 장의 독소가 제때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발효식품인 김치, 요거트, 그리고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디톡스 주스 클렌징. 짧은 기간 동안 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만 섭취하며 장과 간을 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단, 이런 방법은 전문가의 지도 없이 장기간 진행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디톡스는 단지 몸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뇌에도 휴식이 필요하죠.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스마트폰, 노트북, TV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거나 명상, 산책, 책 읽기 등을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치유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디톡스는 절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고 사소한 습관의 변화. 그것이 진짜 디톡스입니다. 다음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상 속 디톡스 팁입니다. 아침 공복 레몬물 한 잔. 레몬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 간을 자극하고 알칼리화 작용을 도와줍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레몬을 섞어 공복에 마시면 위장을 깨우고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땀 흘리기. 운동은 해독 그 자체입니다. 심장이 뛰고 땀을 흘리는 순간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 작업을 시작하죠. 무리할 필요 없이 빠르게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 즐거운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식사 시간에 집중하기. 식사 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빨리 먹는 습관은 소화 불량과 과식을 부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좋아지고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흰쌀, 흰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체내 염증 반응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밀빵, 현미, 고구마, 귀리 등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을 선택해보세요. 가공식품을 생략하는 날 만들기. 일주일에 하루 가공식품 없는 날을 실천해보세요. 그날만큼은 집밥, 생식품, 자연식 위주로 먹는 거죠. 장과 간이 그 하루를 아주 고마워할 겁니다. 수면의 질 높이기. 좋은 수면은 최고의 디톡스입니다. 자는 동안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고 호르몬을 회복시키며 면역을 강화시킵니다. 저녁엔 휴대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한 후 조용한 음악과 함께 잠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디톡스를 실천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진짜 몸이 달라졌어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몸이 가벼워진다. 이전에는 툭 하면 피곤하고 일어나기도 힘들었던 몸이 하루하루 가볍게 움직입니다.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잠에서 깨어나는 게 더 쉬워지죠? 피부가 투명해진다. 피부는 해독기관 중 하나입니다. 몸속 독소가 빠질수록 트러블이 줄고 안색이 맑아지죠? 꾸미지 않아도 생기 있는 피부, 디톡스가 만들어냅니다. 정신이 맑아진다. 디톡스를 꾸준히 하면 브레인포그 현상, 즉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집중력,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불면증이 줄고 감정이 더 안정적이 되죠. 체중이 감량된다. 디톡스는 다이어트의 도구가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종이 빠지고 폭식 충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큽니다. 면역력이 향상된다. 장의 해독이 잘 되면 전체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감기에 잘 걸리던 사람이 한 해 동안 아프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죠. 디톡스가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열풍과 맞물려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디톡스 방법도 많기 때문이죠. 무리한 단식. 3일 7일 단식이 좋다는 말에 무턱대고 따라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준비 없이 단식을 하면 저혈당, 탈수, 근육 손실까지 생깁니다. 레몬 디톡스만 장기적으로. 레몬 디톡스 음료만 며칠씩 먹는 것은 영양 불균형과 소화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2일 정도 단기 시도는 괜찮지만 장기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디톡스 약 남용. SNS나 온라인에선 디톡스 알약, 클렌징 제품을 기적의 해독제처럼 홍보하죠. 그러나 대부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간과 신장에 부담만 줄 수 있습니다. 디톡스는 어디까지나 몸을 쉬게 하고 도와주는 것, 이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디톡스는 다릅니다. 체질, 생활 습관,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디톡스가 효과적인지는 달라지죠. 만성 피로형 디톡스. 수분 섭취, 숙면, 운동이 핵심입니다. 오전 햇볕 쬐기, 스마트폰 줄이기도 함께 병행하세요. 변비형 디톡스. 식이섬유 섭취 늘리고 수분, 유산균 필수. 장 마사지를 하루 5분씩 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피부 트러블형 디톡스. 간 해독 중심의 식단과 설탕 줄이기. 유기농 채소, 미나리, 비트, 녹차 등이 도움됩니다. 스트레스형 디톡스. 명상, 자연 산책, 스마트폰 단절.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신체도 함께 맑아집니다. 폭식형 디톡스. 혈당 조절이 핵심입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식사 간격은 일정하게. 감정적 식욕을 구분하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내 몸을 더 잘 알고 내 몸에 맞는 디톡스를 찾아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